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물고기 먹이. 설령 육식성 물고래라도 덩치가 3배 이상 차이나는 피라루크를 먹어치울 수 있는 오류는 이 세상에 절대 없을 것이다. 또 세상에 어떤 물고기가 먹이 한 번의 섭취로 2배 이상의 크기로 순식간에 자라날 수 있단 말인가. 글렌은 호기심에 휩싸여 있었다. 죽어버린 피라루크보다 초록색 물고기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는 그 물고기를 기르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초록색 물고기는 먹이 한 번씩을 먹고서는 눈에 띌 정도로 자라났다. 원래부터가 물고기의 애호가였던 글렌은 이런 희귀한 어종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는 묘한 자부심과 흥분에 만취되어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커다란 야생 어류들을 이 물고기의 먹이로 주기 시작했다. 아무리 큰 어류라도 또 사납고 난폭한 육식 어류라도 상관없었다. 모든 물고기는 이 초록 비늘을 가진 물고기의 먹이가 되었다. 그쯤 되자 글렌은 그 물고기에서 샤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샤크의 정체가 궁금해진 그는 모든 어류 백과에 인터넷을 뒤져보았지만 샤크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초록빛 비늘과 기이할 정도로 짧은 지느러미, 뾰족하고 긴 머리를 가진 물고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다른 야생 물고기를 샤크의 먹이로 정해 어망에 담아서 온 글렌은 다시 한번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3m의 크기를 유유히 자랑하던 샤크는 온데간데 없었고 이상하게 생긴 둥그런 고체만이 수족관에 부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고체는 전체적으로 곤충의 고치를 닮았고 외양이나 질감을 본다면 상어의 알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저게 대체 뭐지? 샤크가 저렇게 된 건가? 그는 의아심을 가지고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글렌은 펄떡거리는 엉망의 고기 때문에 팔이 아픈 걸 느끼고 할 수 없이 지하 수조에 그 물고기를 넣었다. 그리고 괴상한 일은 거기서 한 번 더 일어났다. 물에 들어간 그 물고기는 이제 살겠다는 듯 아가미를 뻐끔거렸다. 바로 그때 잠시 꿈틀거리던 물속의 고치가 재빠르게 촉수를 뻗어 그 물고기를 잡아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그 물고기는 촉수에 칭칭 감겨 고치 쪽으로 당겨졌고 고치는 순간 아랫부분을 둥그렇게 벌리고 그 안으로 물고기를 밀어넣었다. 그리고 끝이었다. 이럴 수가. 이런 현상은 대체... 처음 봐. 정말 이게 뭐지? 글렌은 놀라하면서도 계속 고치를 바라보았다. 그날부터 글렌은 끊임없이 물고기를 고치에 가져다 주었다. 고치는 그때마다 촉수를 뻗어 당연하다듯 물고기를 잡아먹었고 끊임없이 커져갔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다. 고치는 어느덧 5m를 육박하도록 자라났다. 그리고 어느 날 먹이를 주지 않아도 고치가 조금씩 흔들렸다. 그날 글렌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지하 수족관 앞에서 고치를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어느 순간부터 고치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커다란 그 선홍색의 고치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수저 앞에 다가가 양손을 얹고는 고치를 주시했다.
글렌은 그것이 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치가 상당히 질기다는 걸 깨달았다. 5m 크기만큼 불어난 고치는 무언가가 안에서 요동치는데도 쉽게 찢겨지지 않았다. 장장판 시간여에 걸친 부하 시간. 이윽고 글렌은 그가 원하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완전히 찢겨나간 고치. 그 안에서 힘겹게 헤엄쳐 나오는 것. 샤크, 정말 너니? 글렌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조그맣게 내뱉었다. 선사시대의 생물 같았다. 고대어로 보이는 그것은 물고기보다는 오히려 파충류의 외양을 더 닮았다. 8m 정도의 엄청난 크기에 육박하는 그것은 고치 안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몸의 크기가 고치의 부피보다도 월등히 컸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고대의 존재. 마치 까마득한 옛날 바다의 지배자를 보는 듯했다. 심지어 그것은 지느러미가 없는 짧은 꼬리도 가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푸른색으로 지닌 그것은 비닐이 없는 민둥민둥한 피부를 지니었다. 두 쌍의 지느러미는 물고기처럼 흐느적대지 않았다. 반투명하지 않는 고래나 상어 같은 것과는 같아 보이는 그런 지느러미였다. 마치 도마뱀과 흡사한 머리는 작은 이빨들이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건 공룡인가? 대체 이게... 글렌은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은 느리게 물속을 활강하며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것에서 글렌의 수조는 너무나 좁았다. 몇 번의 지느러미질에 수조의 끝까지 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바다의 생명체였다. 글렌은 그 생명체에 매우게 되어갔다. 하루종일 지하 수족관 앞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며칠째 밖에 나가지 않자 전화가 왔다.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회사에서 자를 수밖에 없다는 팀장이 전화해도 글렌은 그렇게 해달라며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와도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그가 사랑하는 생물에게 먹이를 줄 때만 일어났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그 동물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 집에 사들였던 200여 마리의 육박하던 크고 작은 물고기는 모조리 그 어류의 먹이가 되어갔다. 나흘째 먹이를 주지 못하던 그날, 그리고 항상 오던 전화도 한 통 없이 조용하던 어느 날이었다. 미안하다, 샤크.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 그렇게 말하는 글렌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샤크는 말없이 수족관 내부를 왕복하며 헤엄을 쳤다. 넌 정말 아름다워. 내가 키웠던 물고기 중 너만큼 아름다웠던 건 없어. 글렌은 애정을 가득 담아 그 파충류, 아니 물고기를 바라보며 계속 이어 말했다. 널 바라보고만 있어도 기뻐. 넌 대체 무슨 생물체니? 너무나 신비로워. 그 생물체의 울림이 들려왔다. 고래가 내는 소리와 흡사한 소리였다. 글렌은 천천히 일어나서 수조에 가까이 갔다. 배고프니, 샤크? 기다려. 내가 먹이를 줄게. 가만히 미소를 지은 그는 고개를 몇 번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1층으로 올라갔다. 지하 수족관에 먹이를 넣어주는 수조의 입구로 다가갔다. 그리고 둥그런 수조통에 마개를 돌려 열었다. 그리고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간혹 헤엄쳐 지나가는 샤크의 등이 보인다. 글렌은 끝까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뭐라는 거지? 그는 잠시 의아했지만 이내 다시 웃는다. 간단하다.
그냥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줄 뿐이다. 그리고 그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반려동물을 물속에서 마주볼 수 있었다. 양팔을 부드럽게 벌렸다. 글렌이 힘들여 꾸며놨던 그곳에 물고기의 투명한 피가 아닌 정말로 붉은 선홍색 피가 물감처럼 번졌다. 투명했던 물이 삽시간에 선홍색으로 뜨였다. 비명소리나 고통에 찬 신음은 없었다. 다만 물이 몇 번 거세게 첨벙거리다 잠시 뒤 잠잠해졌다. 지하 수족관에서 다시 한번 거래와 같은 부드러운 울림이 들렸다. 왠지 모르게 만족스러움이 묻어나는 소리였다.